자, 저희 과세표준과 매입세액과 관련된 부분에, 그러니까 납부세 쪽 관련된 부분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러분. 교재 296페이지 가시면 차가감 납부 또는 환급할 세액의 계산이란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가장 중요한 건 사실 가산세 쪽인데요. 가산세는 저희가 전산실무 쪽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넘어가서 다룰 거고요. 그거 뺀 나머지만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직전까지 있었던 부분이 뭐였었냐면 우리가 납부 또는 환급할세액이었죠. 그럼 납부 또는 환급할세액은 무슨 부분이신 거냐면 요 내용은 우리가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이라고 하는 9번란에서 매출세액을 결정을 짓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차감계라고 하는 매입세액의 차감계라는 부분에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있으면 무엇하셔라 더해줘서 우리는 무엇이 나온다. 우리는 실제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확정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무엇 해주시고요. 빼면 우린 누가 나온다? 납부 또는 환급세액이 나오죠. 그럼 요 부분에서 누구를 경감이나 공제세액이 있다라면 빼고 그리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다라면 빼주시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대부분 법인의 기준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 같은 경우는 여기에 누가 추가될 것이다. 예정신고 미환급세액 대신에 여러분 예정 고지세액이라는 게 추가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개인 그리고 한 사람 더 추가합니다. 법은 2020년도에 개정세법이 확정이 됐고 시행의 시기는 2021년도부터 시행되는 법이 있어요. 영세법인이라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영세법인 규모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엇한다? 예정 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법인도 고지세액 납부자가 있는 거예요. 기존에는 2020년도까지는 법인은 무조건 예정신고 때 신고하는 게 의무였어요. 근데 고지법인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영세법인이거나 개인사업자는 예정 고지세액이 있으면 그 고지세액을 납부했을 거니까 빼야 되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부가가치세를 성실히 하지 않아서 잘못된 게 있다라면 무엇할 것이다? 가산세액이 더해질 것이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차감 또는 가감하여 납부, 환급할세액이 나와집니다. 그래서 납부이면 무엇으로? 양수로 기록이 되는 것이고 환급이면 무엇으로? 음수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거에 맞춰서 우리는 회계 처리를 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등장이 됩니다. 자, 회계 처리 부분 한 번 더 점검할까요, 여러분? 우리 경감공제세액이나 우리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내가 내야 되는 부가가치세가 무엇 되는 거니까 줄어드는 거니까 회계적으로 자비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린 무슨 부분이 있었다라면 가산세액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내가 법을 위반하여 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부분은 세금과 공과금으로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회계 처리는 그렇게 해서 맞물려 갑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에 대한 납부세액 정리할 때 여러분 부가세 예수금과 대입금 상계 정리하고 금액이 안 맞다 그러면 경감공제세액이 있는지 가산세액이 있는지 그리고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었는지 고지납부세액이 있었는지 보셔야 되겠죠. 법인의 입장이다. 그럼 예정신고 때 미환급세액이 있으면 나는 국가한테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 그럼 무엇을 처리해 여러분? 미수금 처리해놨겠죠. 그거 상계 정리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회계 처리도 다 맞춰서 가셔야 되겠죠. 이거는 재무회계 때 수업이랑 전산회계 1급 수업할 때 같이 했었던 부분입니다. 그럼 지금 얘기했던 부분에 서식을 가지고 오면 요거예요, 여러분. 참 많죠. 그러면 납부 환급할 세액이라는 부분에서 우리는 경감공제세액을 무엇해달라? 빼달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뭐 소규모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감면세액도 있고 예정신고 미환급세액도 있고 예정고지세액도 있고 사업 양수자가 어떻고 저쩌고 이렇게 쭉 등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금액이 있으면 무엇하셔라? 빼라. 그리고 가산세가 있으면 더해라. 그래서 우리는 누가 나온다? 27번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다라는 금액은 매출세액 가해서 매입세액 나를 빼서 다가 나오고 다에 우리 지금 나와져 있는 라와 마와 이들을 무엇해 여러분 차까지 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 무엇하시라 카는 더하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빼고 일정 부분은 무엇하기도 한다. 더하기도 해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맞춰서 27번이 확정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저 서식을 뭘 잘못해놨네요. 여러분 지금 여기도 빼기고요. 여기도 빼기고 여기만 더하기예요. 카만 더해요.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거 저희 교재는 잘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건 아마 제가 잘못 서식을 만들어서 그렇겠죠? 그래서 27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는 언제 쓰시는 거냐면 우리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배우실 때요. 총칙 배울 때 총괄 납부자가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었잖아요. 그러면 총괄 납부자 중에 주된 사업자가 있을 거예요. 주된 사업자. 그러면 주된 사업자는 본인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본인 것과 우리 따라다니는 종된 사업장의 모든 납부세액을 합산해서 이 자리에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총괄납부 사업자가 납부할 세액 또는 환급받을 세액은 지금 주된 사업자가 이 자리에 기록을 해서 요거로 납부서가 나오거나 또는 국가한테 돌려받는 돈이 확정이 됩니다. 왜냐면 총괄납부자는 부가세 신고는 어떻게 하시라? 각자 해라. 그 납부서만 하나로 뽑잖아요. 그럼 납부된 전체 금액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여기다 기록을 해요. 근데 이거는 남번호가 원래 없어요, 여러분. 국세청 남번호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기록을 해서 또 들어갑니다. 시험은 현재 이 부분을 낸 적은 없습니다. 네, 우리 전산실무나 AT는 낸 적 없고요. ERP만 이 금액 조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어요. ERP 회계에서. 그래서 그렇게. 자, 그럼 경감공제세액은 누가 있느냐? 우리 그 밖에 경감공제세액 부분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누가 있다? 전자신고 세액공제. 자, 전자신고 세액공제라고 하는 건 사업자가 직접 전자신고를 할 때 공제받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어떤 얘기를 하시냐면 저는 한 번도 전자신고 세액공제 10,000원을 입력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이거 직접 여러분 넣는 거거든요. 자, 그런 분들 대부분 물어보면 세무대리인한테 세금 신고를 위탁한 사업자 또는 본인이 세무대리인에 근무하는 분들. 자, 여러분 세무대리인인 그러니까 세무사가 내 세금 신고를 대신해 주거나 회계사가 내 세금 신고를 대신해 줄 때는 이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분명히 누가 직접 신고하라고요? 사업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가가치세 신고서 아래쪽 오면 세무대리인 기재하는 난이 있어요. 그 자리가 공란인 사람. 그러니까 내가 직접 홈택스에 들어가서 무엇하고 있다? 전자신고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본인이 직접 전자신고한다. 그러면 예전 신고 때는 해당 사항이 없고 무슨 신고할 때? 확정 신고할 때 우리 납부세액에서 얼마를? 10,000원을 공제해 주거나 혹시 납부세액이 아니라 당신이 세금을 돌려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럼 환급세액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환급세액이 있으면 무엇 해준다? 가산해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금을 내는 과정 중에요. 납부 환급세액 부분에 무슨 부분? 우리가 공제받는 금액이 있는데 그 공제받는 금액을 환급세액이었을 때는 공제를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환급세액인데도 불구하고 환급세액에 오히려 더하기를 해서 돈을 더 돌려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전자신고세액공제예요. 그래서 전자신고세액공제는 납부하면 납부금액에서 빼는 거고요. 환급 있으면 환급세액에 더해서 돈을 더 10,000원을 더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제 또는 가산한다는 표현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세금 계산 우리 세금 계산서 대신에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을 무엇할 수도 있다? 우리 발행할 수도 있다. 상대편이 대부분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가거나 현금 영수증으로 물건을 사갔겠죠. 그러면 우리 어느 부분에 갔더니 이런 부가가치세 신고서 매출이 모이는 자리는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과세표준 및 무슨 자리가 있다? 매출 세액 자리가 있다. 그럼 과세표준 및 매출 세액 자리에 가면 우리 다시 과세와 영세로 나뉘죠, 여러분. 저는 과세만 갈 거고요. 그리고 과세에 가면 첫 번째 세금 계산서, 두 번째 매입자 발행 세금 계산서, 세 번째 누가 있더라?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발행 문의한 자리가 있죠. 몇 번 난? 3번 난. 자, 그럼 이 3번 난에 기록된 금액은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세액공제난에 집계가 되고요. 집계가 되고 누구는 해당 사항이 없다? 법인사업자는 해당 사항이 없고 우리 개인사업자 중에 직전연도 공급가에 10억 초과자는 빼고 우리 개인사업자에 한해서만 무엇 해주겠다? 일정 금액만큼 세액공제를 해주겠다라는 부분. 근데 이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과세 신용이라고 되어 있는 이 3번 난의 금액이 있으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금액란에는 무조건 금액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공제 대상자가 아니면 이 발행 세액공제난만 공란인 거예요. 그럼 제가 이렇게 꺽쇠 표시했던 법인 제외 그리고 공급가액 1억 초과자 제외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발행세액공제난에 금액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행 금액은 있지만 자, 그 얘기는 무슨 얘기시냐면 우리가 지금 서식을 앞에서 보고 왔잖아요, 여러분.
그럼 지금 어느 부분, 여기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공제 등이라고 해서 19번 자리가 있어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19번 자리에 법인은 금액 자리에는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3번에 금액이 있으면.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개인 사업자는 무조건 다 들어오는 거예요. 됐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 개인 사업자 중에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액에도 얼마라고 기록이 된다는 거죠. 근데 법인은 여기에 기록은 되지만 어느 자리에, 세액 자리에는 기록되는 게 있다, 없다? 없다고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금액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다 기록이 되는 거고 공제가 가능한 사람만 이 자리까지 추가로 기록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19번의 금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서 몇 번 난? 3번 난에 금액이 있으면 이 자리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19번 난에 들어가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일반 과세자 중에 영수증 교부 의무자가 신용카드 매출 전표인 우리 직불카드 영수증, 김영식 선불카드 영수증, 현금 영수증, 당연히 신용카드 들어올 거고요. 자, 그들을 무엇하는 거? 발행하거나 전자화폐로 결제 대금을 무엇하며 받은 경우에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발행세 공제를 무엇해주겠다? 해주겠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누구 빼라고요? 법인 빼라. 그리고 개인 중엔 우리 이게 영세 사업자들만 해주겠다는 제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직전 연도 공급가액 얼마? 1억이 넘어가는 사람은 우리 못 들어옵니다. 그래서 개인 사업자 중에 이것도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럼 세액공제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우리 발행한 금액 또는 결제 금액, 여러분 발행 금액 또는 결제 금액이면 우리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가 될까요, 여러분?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이죠. 그래서 공급 대가입니다. 그래서 공급 대가 곱하기 1.3%와 연간 1,000만 원을 비교해서 작은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최대한도 얼마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1,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죠. 그럼 여러분 이건 상당히 큰 혜택이에요. 무조건 챙겨서 받으셔야 되겠죠. 이해되셨을까요? 그래서 2번에 대한 부분도 시험에서 자주 냅니다. 자, 혹시 지금 교육받는 분 중에 나는 저거 1.4%가 아니라 간이과세자는 2.6으로 배운 적이 있다. 그러시면 버립니다. 2.6은요. 2021년도 6월 30일까지 간이과세자가 그 법을 적용받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7월 1일자부터는 간이과세자한테만 주는 혜택은 다 폐지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간이과세자 별도 법령은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지금 똑같습니다. 그냥 개인 사업자 전체로 갑니다. 간이과세자까지 포함해서 그냥 전체로. 그래서 발행금액 또는 결제금액의 1.3% 그리고 연간은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져간다. 단서를 달겠다라면 2021년도 6월 30일까지는 간이과세자에 해당되는 음식점과 숙박업 두 사람밖에 못 들어요. 여러분 모든 업종이 아니고요. 그 두 사람에 대해서는 2.6%를 적용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령이 또 바뀌었고 자, 그 다음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부분. 자,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라고 하는 건 예정신고 기간은 1기는 1월부터 3월까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1월 1일부터 3월 31일에 예정신고 기간, 그리고 7월 1일부터 9월 30일에 예정신고 기간이 있을 것이다. 그때 나는 부가세 예수금과 대급금을 정리해봤더니 뭐가 생겼다? 환급이 생겼다. 근데 이 환급을 예정 때 우리 원칙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가 원칙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사업자들은 언제 확정신고할 때 확정신고 납부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에 이 금액을 무엇해서 기록해서 정리를 해라. 그리고도 환급이 나오면 무엇 해주겠다? 돌려줄게. 이렇게 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에 일단은 이 글씨가 먼저 들어옵니다. 조기 환급을 제외하고는 이거는 예외적으로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이 예정신고 미환급세액이 있다라는 사람들은 일반환급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일반환급자. 그래서 조기환급을 제외하고는 부가가치세법상 일반환급자는 환급세액 확정신고 기한 경과 후 며칠 이내 30일 이내 환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예정신고 기간 중에 발생한 환급세액은 예정신고 때 환급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서 우리 공제세액으로 무엇 해주시면 된다? 차감하시면 된다. 회계처는 뭐로 해놨을 것이다? 미수금. 그럼 차변에 있었던 미수금은 우리 확정신고, 부가세 신고 정리가 다 끝나면 대변으로 보내서 상계 정리하시면서
그리고도 환급이 나온다면 또 미수금이 차변에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납부세액으로 정리가 됐다라면 그건 미지급세금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정신고 때 미수금으로 처리하시고 끝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걸 확정신고 때 기록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예정고지세액입니다. 자, 개인사업자는 고지납부가 원칙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고지납부가 원칙이기 때문에 우리 예정 때 신고를 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와 관련되어 있는 관할 세무서장은 우리 예정 시 고지 기간이 있을 거고요. 그 고지 기간마다 어느 금액을 가지고 직전 과세 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 있을 것이다. 그 납부세액의 몇 프로, 50%에 해당되는 금액, 그런 걸 항상 상당하는 금액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무엇하여? 본인들이 결정해 주는 거죠. 고지서에 찍어서 줄 거니까요. 그래서 결정해서 예정 신고 기간 내에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예정 고지 납부라고 합니다. 예정 고지 납부라고 해요. 그러면 이들은 실제 예정 고지 납부라고 해서 미리 낸 세금이 있죠. 어찌됐든 직전과세 기간의 절반이지만 그러면 확정신고 때 내야 되는 6개월치 세금에서 예정 고지에 의해서 납부했던 세금이 있으면 무엇 하셔야 돼요, 여러분? 빼야 되겠죠. 그래서 확정신고 시 예정 고지에 대한 납부세액은 고지세액으로 입력하셔서 공제받으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이거는 회사 가셔서 회계처리를 검토를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 예정 고지 납부가 이루어지면요. 지금 대부분들이 회계 처리할 때 차변에 누군가를 써야 되고 대변은 고민이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대변은 왜 고민이 없을까요? 대변에는 돈 나가는 거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보통 예금 쓰고 누군가는 현금을 썼겠죠. 그럼 이제 차변에 누굴 쓸 거냐라는 걸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요. 무엇을 쓰는 분들이 있고 부가세, 예수금을 쓰시는 회사가 있고요. 왜냐면 부가세 예수금이 내야 되는 세금이잖아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을 쓰는 분들이 있고요. 또는 부가세 예수금 대신에 또는 누구를 쓰는 분들도 있더라. 미리 낸 세금이라고 해서 선납세금을 썼다가 뒤에 내야 되는 미지급세금이랑 상계 정리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정답이 뭐다라고 얘기 못 해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회계 처리를 기존부터 무슨 회계 처리 했었는지 확인하시고 회계 처리 해놓으시고 어쨌든 고지 납부한 건 회계 처리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뒤에 확정 때 6개월치 정리할 때 부가세 예수금을 정리했는지 선납세금 정리했는지에 따라서 그것만큼 무엇 하시면 될까요? 상계 처리하시면 되겠죠. 예수금 처리했던 분들은 예수금을 더 이상 요 차변에 미리 썼던 금액만큼 더 쓰시면 안 되죠. 그럼 부가세 예수금 원래 어느 변에 있어요? 대변에 있어요. 근데 대변에 발생되는 부가세 예수금을 자기가 미리 상계 정리해버린 거예요. 언제예요? 고지 납부할 때요. 그리고 선납세금 뭘까요? 부가세 예수금 상계 정리 안 하고 나 그냥 미리 낸 세금 썼다가 뒤에 세금 낼 때 미지급 세금으로 계상돼야 되는 부분의 금액을 미리 낸 거니까 그 금액만큼을 줄여서 미지급 세금 잡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건 확인하시고 정리하는 걸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문제 낼까요? 안 내죠, 여러분. 우리가 개인사업자 시험 문제를 안 보잖아요. 그리고 회계기급에서 개인사업자 시험을 보지만 부가세가 없는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아예 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것도 물어보는 데가 없어요. 근데 업무는 하실 수 있어야 되겠죠. 특히나 세무대리인 쪽은 더더군다나 개인법인 다 가지고 있으시니까. 그래서 회계처리 잠깐 써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갑니다. 자, 작년까지가 여기까지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올해 다만자가 생겼어요. 몇 년도? 2021년도 1월부터 누구도 법인도 뭐가 생겼다? 고지 납부자가 생겼다. 예정 고지. 그래서 다만 직전 과세 기간에 과세 표준이 여러분 직전 과세 기간이면 2021년도 1기 예정 신고 기간에 직전은 2020년도 2기 신고 기간일 거고요. 2021년도 2기이면 2021년도 1기 걸 가지고 보는 거죠. 직전 과세 기간 6개월씩 보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그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사업자. 이들을 세법에서 뭐라고 불러주자? 너희들은 영세법인 사업자라고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영세법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개인사업자하고 똑같이 무슨 부분? 예정고지 대상에 무엇하겠다? 추가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뭐 안 해도 돼요? 나 예정 때 신고를 한다 안 한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 또 고민이 생기죠. 실수하지 말아야 될 거. 무슨 부분이요? 이 영세법인 사업자는 예정 신고 의무가 면제돼서 고지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 영세법인 사업장은 우리 부가세 신고할 때 어떻게 내야 된다? 일기이다. 그러면 신고기간 입력할 때 1월 1일부터 6월 30일 거 신고하셔야 돼요.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2기 때는 언제예요? 7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기간 입력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과세 기간을 배우셨는데 이게 과세 기간이 요건에 따라서 기간 넣는 게 자꾸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걸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법인도 과세 기간을 개인처럼 6개월을 넣어서 신고하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 그리고 예정 고지세액에 입력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들 뭐라고 부른다? 영세법인 사업자. 자, 영세법인 사업자의 기준은 무엇이다? 직전 과세 기간의 과세 표준이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 사업자를 말한다. 그래서 이 제도를 만들어주면 신고 의무가 면제가 돼버리니까 신고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뭐가 되더라? 줄어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고지제도가 또 생겼습니다. 대체적으로 여러분 고지서는요. 5일에서 10일 사이에 거의 대부분 도착해요. 15일까지 보내준다고 하는데 15일까지 가지도 않아요. 네, 그 전에 대부분 고지서 다 오고요. 25일까지 납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거 추가된 거 시험 내기 이제 좋아지겠죠, 여러분. 뭐 언제부터 낼지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 자, 그리고 이제 교재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게 이제 가산세입니다. 그런데 이 가산세는 여기서 안 하고요. 저희 뒤에 전산실무 네 번째 파트에 가면 부가가치세 신고서 작성 부분 문제에 가산세가 거의 필수예요. 그래서 그쪽에서 가산세 얘기하고 그쪽에서 이제 예제 풀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는 진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챕터 이제 하나가 다 끝났네요, 여러분. 그쵸? 그럼 이제 부가가치세 쪽 챕터는 2개가 남겨져 있어요. 부피는 별로 크지 않죠? 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6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